자, 이어서 반성유전,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죠. 자, 성염색체 유전은 앞에서 필기했듯이 이제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쌤이 이렇게 책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중요 안 중요를 떠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빨리 너희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책으로 그냥 보고 그냥 밑줄 긋고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필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서 완자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고 가도 될 부분은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 결정 방식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읽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이제 Y를 주면 아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X를 주게 되면 이제 딸이 될 것이고, 이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반성유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가겠습니다. 자, 반성유전이라는 개념은 여기 잘 나와 있듯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체에 있는데, 이 유전자가 대부분 X염색체에 있는 유전을 우리가 반성유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반성유전은 전공적으로 따지면 한성유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 수능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그래서 반성유전은 이제 주로 X염색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능에서는 자, 이 반성유전의 이그젬플 우리가 전에 썼듯이 정록생명 혈우병이 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정록생명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정록이라는 말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정록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정록생명이라고 하죠. 정록생명은 대립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X-R이 우성, 이제 생명유전자는 X-R로 열성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우성유전자, 열성유전자구나 라고 판단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따른 유전자형을 보시면 남자는 X-Ry가 정상이 되고 X-Y를 가지면 정록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만 가져도 이 생명이 형질이 발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만 가져도 이제 정록 생명이 되더라.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여자는 X-R은 정상이 될 것이고 X-R, X-R의 유전자형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이 X-R, X-R을 지금 정상이라고 하죠. 정상. 그러면 뭐가 우성입니까? 이제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 우성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상 형질이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들. 보인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인자. 자, 이 보인자라는 개념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인자를 그래서 그냥 여기 책에다가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보인자는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라 쓰면 일단 보인자는 영어로는 이제 캐리어라 그래요. 캐리어. 왜 영어를 알려드리냐면 저도 이제 한글이 보인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뭐지? 막 이랬어요. 보인자 뭐지? 했는데 영어가 이제 캐리어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리어라는 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보인자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일단 중요한 거는 정상이 아니고 미안. 중요한 거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어야 돼요. 우성 형질. 다시 보인자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려면 우성 형질이면서 엔드라는 말은 그리고의 뜻이 있죠. 우성 형질이면서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우성 형질이면서 열성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인자라는 개념은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은 우성 형질인데 그 안에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성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도 이 정록생명이라는 현상이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이라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 X-R이라는 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열성 유전자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인자는요, 지금 반성유전 하면서 나왔잖아요. 물론 반성유전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보인자라는 개념은 성염색체 유전 말고도 상염색체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보인자는 이런 경우에도 쓰여. 라지 A, 스몰 a라는 경우가 있어. 근데 라지 A가 정상이고 스몰 a가 병 유전자인데 이 질병이 아니 이 유전자형이 정상 형질이야. 그럼 이 사람도 보인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면서 열성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인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인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여성의 경우는 정록생명이 되려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된다? 모두 스몰 r이 되면 X 스몰 r, X 스몰 r 되면 정록생명 형질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정록생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까? 남성의 경우가 약간 더 높죠. 왜냐하면 남성은 하나만 가져도 이제 정록생명이 발현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남녀에 따라 형질 발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남자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인덱스란에 암기회라고 보이십니까? 교과서 완자 보시면 이 암기회 있죠. 이 암기회를 딱 틀 치시고 별표 하시고요. 이 암기회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이게 곧 정록생명 아니 미안합니다. 정록생명만 하면 좀 그렇고 다 지워지네. 다시 지금 이 암기회라고 나온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반성유전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이 암기회 부분이 반성유전임을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암기회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도가 중요하다 했잖아. 우리 가계도를 딱 보는데 가계도 상황에서 이 암기의 양상이 나오면 이 성형체 유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근거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각각의 문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좀 필기가 약간 필요해서 저는 노트를 꺼내서 잠깐 써볼게요. 지금 어머니가 여러분들 안 쓰시고 이해만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래. 그럼 어머니가 정록생명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X 스몰 r, X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무조건 어머니로부터 X 스몰 r 하나는 물려받죠. 그래서 X 스몰 r Y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무조건 정록생명이 된다. 이 말은 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록생명 반성유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반대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엄마는 무조건 정록생명인가요? 아니죠.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엄마는 X 스몰 r이고 뭔진 모르지만 다른 정상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된다를 아셔야 돼. 자, 똑같이 두 번째 문장. 이번엔 아들이 정상이래. 자, 아들이 정상이란 말은 X 라지 R Y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엄마는 뭐가 돼? 어머니는 아들에게 X 라지 R을 줬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 X 라지 R은 무조건 있죠. 여기에 뭐가 오든 간에 어머니는 정상, 우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되는 거죠. 이 말도 여러분들 어때요? 반대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정상이면 아들은 무조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 문장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수학에서 역이라고 하나요? 거꾸로 표현한다고 맞는 건 아니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시면 아버지가 정상이다. 똑같이 X 라지 R Y지. 딸은 반드시 정상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딸에게 무조건 X 라지 R을 주잖아요. 딸은 X 라지 R이 있고 또 뭐가 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상 우성 유전자가 있으니까 딸은 정상이다. 맞죠. 하지만 또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딸이 정상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무조건 정상이다? 아니죠. 이거는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딸이 정록생명이야. 그러면 또 X 스몰 r, X 스몰 r니까 무조건 아버지는 이제 X 스몰 r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정록생명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반대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같이 얘기해 본 거고요.
자, 그럼 노트는 내려보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반성 유전의 근거라고 내가 별표 치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 암기의 내용은 언제만 적용되냐? 열성 형질일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 적어줘야 돼. 지금 이 암기의 내용은 열성 형질의 경우에만, 즉 지금 보고 있는 정록생명이나 혈우병인 경우에만 이 암기의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성 형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할 뭐 가계도 분석 스킬이나 이제 우리가 다양한 스킬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무튼 자, 반성 유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까지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이 유전 양상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니까 읽어보셔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록생명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록생명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록생명 말고 있잖아, 다른 생명은 왜 여기서 말을 안 할까요? 정록생명 여러분 생명 중엔 정록생명만 있나요? 아니거든. 여러분 생명에는 정록생명 외에도 다양한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정록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생명들은 다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록생명 외에 다른 색깔을 구분하는 이런 색소의 유전자들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죠. 이제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록생명만 X염색체 유전이고 다른 생명들은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 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도 여러분들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쉽죠. 이제 혈우병은 이제 중요한 거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혈소판은 아니에요. 혈소판은 여러분들 혈구 세포 성분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혈소판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혈소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혈액 응고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해주는 단백질들이 문제가 생겨요, 유전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X염색체에서 유전이 된다라고 해서 얘도 반성 유전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정상이 우성, 이제 이 혈우병 유전자가 열성이 되는 거 당연한 얘기. 방금이랑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정록생명과 다른 점은 여성의 경우 Xa면 이제 혈우병의 확정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치사가 된다고 적혀 있어요. 치사. 그러니까 치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죽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이제 산모 안에서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 만약에 혈우병 유전자형이 확정된 거예요. Xa로.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모체의 태반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인 여성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우병도 여기 적혀 보면 정록생명 같이 유전자가 X형체에 위치하니까 남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두 개 모두 혈우병 되는 여아의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 여자 혈우병은 매우 적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 더 치명적이고 남성에게서는 오히려 발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우리가 혈우병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정도 반성 유전에 대한 개념까지 하면 이제 얼추 개념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노트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